네, 오늘장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서 궁금한 이슈들 모아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그 궁금증 풀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 이런 제목 좀 많이 뽑았던 것 같은데 네. 드디어 바닥 찍었나? 질문을 드리면서도 죄송스럽고 네. 바닥에서 본격 랠리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아직 좀 불안합니다. 일단 네. 대형주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대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탄력 딱 찍고 다시 약화되는 기조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이어지고는 있는데 물음표입니다. 어떤 의견 지금 팀장님 주실 수 있을까요? 반도체 바닥은 계속 확인해 가면서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어렵습니다. 네. 그죠.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제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뭐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에 지금 기대를 건다라기보다 전체 우리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지표이기도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 일단 한 6만 5천 원 선, 6만 6천 원 선을 우리 바닥을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큰 기대라기보다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다른 부분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지금 포커스 맞추세요? 사실 뭐 대부분 답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보는 눈도 다 비슷한데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했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도 잘 나타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 종목은 가져가는 실적 장세가 지금 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 최근에는 삼성전자뿐 아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전반적으로 파운드리 업계에서 그 가격 인상에 인상. 대한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와 기판 쪽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탄력도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형주의 기대를 걸기보다는 물론 뭐 지수가 빠졌을 때 선전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빠진 구간에 있는 기판 쪽을 보는 게 맞다. 더욱더 상승 여력이 있는 쪽은 기판 쪽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도면 받쳐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받쳐줘야 돼. 이 정도도 못 받치면 안 되죠. 이 정도는 해준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정도는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소부장 쪽에서 어느 쪽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패턴을 가져가면서 우상향 그리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증설 효과까지 더해져서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좀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한 부분,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가장 최선호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은 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 증설 이슈가 나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장비 쪽이 아닌가. 지금 좀 이쪽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보는 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반도체 저희가 좀 요즘은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네요. 맞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네.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얼마나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냐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하고 맞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방안을 한다고 해서 우리 쪽으로의 반도체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한 국면으로 좀 이끌어 가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이 좀 편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기서 크게 좀 장사를 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투자자분들이 이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활용해도 될까요? 예, 단기적인 이슈로 활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부분 뭐 지금 이제 곧 방한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말이니까 21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그럼 이 이야기할 이슈 수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뭐 아직은 좀 기간이 좀 남아있기 네. 때문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지금 조금 최근에 좀 한 3일, 3, 4일 정도 좀 시장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감안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에 대한 뭐 큰 기대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큰 기대보다는 단기적인 그냥 모멘텀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반도체주를 봄에 있어서는 기판 파운드리 정도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은 해볼 만하다. 큰 장기적인- 모멘텀은 좀 기다려보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판 쪽과 기판? 이제 파운드리 쪽인 거고 네. 단기적인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겠죠. 지금도 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반도체주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테슬라 덕에 잘 나가는 2차 전지 소재주도 볼 겁니다. 주인공은 LNF죠.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쪽에 요즘은 돈이 갑니다. 그런데 LNF를 보면은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43만 원 선까지 제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70% 이상의 그 상승 여력을 대다수의 증권사가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들어가도 지금 안정적인 자리라고 해석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언, 2차 전지 지금 LNF에 대해서 두실 수 있을까요? 사실 LNF 지금 전고점을 거의 돌파로 네. 해서 거의 근접했었기 때문에 LNF만큼 빠르게 이 시장을 이겨내면서 지금 회복한 종목은 또 사실 또 없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아직도 좀 많이 못 미치고 네. 있는 상황인데 LNF 당연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상향한 마당에 들어가도 좋겠지만 우리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인 눌림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 LNF만 좀 유독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눌릴 수 있는 구간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F 목표가를 잡은 게 증권가들에서는 보통 이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목표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만약에 구간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오지 않을까. 단기는 물론 이렇게 좀 달리는 말에 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조정이 본전 오니까. 심리가 항상 우리 괴롭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또 못 견디고 또 예. 빠르게 또 움직임을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왔다. 네. 이렇게까지 좋은 리포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충분히 또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좀 넓게 네. 보면요. 낙폭 과대 영역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전략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결국은 그래도 받쳐주고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단의 움직임이 가장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에코프로비엔과 LNF가 잘 지켜주기 때문이고요. 네. 최근에는 다른 소재주 단에서의 과대 낙폭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관심을 두면서 종목별로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양극재 쪽에서는 대부분 주가가 회복이 됐지만 아직 주가 회복이 못된 분야라고 한다면 전해질 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동박 관련된 종목들도 그럼 아직은 좀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사실은 고점에 올라섰다가 빠진 그야말로 낙폭 과대주가 있고요. 저평가 매력이 계속 부각되고 그 자리에 있는데 못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조금 차별화해서 이 낙폭 과대라는 걸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한 3개월 놓고 봤을 때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에서도 못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좀 피해야 되나요?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해서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6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 고점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에 비해서 얼마나 과대 낙폭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가 작년 10월, 11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고점을 한번 좀 챙겨 보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도 사실 진검승부는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월 이후부터 사실 좀 큰 폭의 맞아요. 하락세를 고전했죠. 보였고요. 네. 예, 그에 대한 부분에서도 잘 버텼던 종목들이 또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차트를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괜찮았던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주 어떻게 네. 접근하면 좋을지 깔끔한 포인트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볼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지수 갈 때는 우리가 호재만 보는 것처럼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모멘텀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내리는 구간에선 저희가 악재성 뉴스를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가 호황제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은 이 리스크를 민감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중도금 받지 못해서 계약 해지 통보했다라는 내용이 네. 오늘 공시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한층 더 악화되는 구간인데 러시아 리스크, 원자재 부담,
뭐 인력,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지금 보유자분들 고민 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떡하죠? 사실 조선주가 사실 기대가 너무 접근하기가, 컸어요, 근데. 맞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조선주 띄워줬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선주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바로바로 우리가 바로 나오는 뉴스와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수주 공시가 났다고 한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길게는 2, 3년이 걸리고요. 당장 반영되는 부분이 좀 아니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수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주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2, 3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수주를 받고 나서 한 1년여 정도는 설계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박 네. 제조가 이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원자재가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원자재가 상승에다가 이제 물류비에 대한 부담, 특히나 이제 선박용 후판 가격이 인상에 대한 부분을 들 수 맞아요. 있는데, 작년 1년여 대비해서 지금 후판 가격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원재료 부담감은 이미 또 이제 시장에 또 업체들이 또 반영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사실 악재는 미리 선반영하고 호재는 좀 뒤로 이연시키는 이런 조선업에 대한 특성?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네. 지금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이슈를 반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는 그만큼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보유자분들은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갈 것 같은데 안 가면 정말 반짝 가죠, 반짝. 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활용해서 호재성 이슈가 단기적으로 나올 때 반짝반짝 할 때 그때 조금씩 덜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 장세, 박스권 장세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예전처럼 화끈하게 오른다거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세는 네.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좀 털어내면서 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겠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한 차례 우리가 연초에 주목을 받았는데 그만큼 지금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라면 일정 부분은 조금은 좀 비중을 과감한? 축소하면서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가고 있는 과대낙폭 종목들도 또 많이 있다라는 거. 시장에서는 사실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게 오히려 사람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기회 부분에서는. 비용을 네. 생각해 보면서 과감한 의사결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회복세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과대 낙폭 영역이면 분명하거든요. 네. 화학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선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라는 평가거든요. 네. 지금 보유자분들은 그럼 덜어내야 되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 바라보셔야 될까요? 조선주랑 같은 맥락이라면요. 참 조선주랑 화학주는 좀 다른 좀 부분이 있고요. 네. 화학주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쯤 너무 많은 또 사랑을 받았었던 맞아요. 종목이기도 네. 했고, 그때 당시에 워낙에 좀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이, 화학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으로 사실 과도하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실 실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가 지난 4분기에부터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으면서 올해 1분기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시장에서 또 보는 눈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시장의 목표 주가가 화학 섹터 전반 평균이 15% 정도 하향을 한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표가 하향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이걸 저가 매수라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좀 고민스럽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가 지금 일단 중국 시장에서 이제 봉쇄 이후에 이제 완화 물론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중국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네.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2분기는 좀 지나가야 화학 섹터가 다시 한번 좀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보는 시각.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쪽은 어떨까요? 사실 뭐 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M&A 이슈가 사실 화학 쪽에서 솔솔 들리고 있거든요. 뭐 아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이쪽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너무 많이 증설을 한 상태에서 네. 공급이 과잉한 상태가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단기적 모멘텀으로 접근은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큰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급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에서 가동률을 지금 점차 줄여가면서 네. 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급 우위냐 수요 우위냐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공급 우위 시장은 좀 아닌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뭐 M&A 이슈가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또 주목을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좀 확실한 정보가 아닐 때에는 저는 일단은 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신다거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 많으실 조선화학 연이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쯤에서 하나 묶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팀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관망 2단어였습니다. 기회비용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럼 과감한 의사결정을 보유자분들이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쪽을 볼까요? 다른 경기 민감주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은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에 좀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전 철강업체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역시 후판 가격 이슈도 있군요. 물론 뭐 철강 가격이 어느 정도 좀 키를 좀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철강업체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또 아니고 철강 쪽에서 앞으로 수요에 네.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그 글로벌 강간 수요에 대한 부분이 그게 호조가 포인트군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종목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철강업체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가격 인상이 일단은 상반기에는 대부분 다 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없을 거다라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수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은 철강 쪽에서 강간 수요 관련된 세아 제강이라든지 휴스트리 같은 종목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 좀 이슈 그 안에서만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오히려 성장 섹터. 물론 제가 여기 성장 섹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넓죠. 너무 예. 넓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실적과 함께 일단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면 보고, 되는데요. 네.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되는데 앞으로 향후 한 2, 3년간 이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시장인 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가장 저는 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역시, 네. 섹터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다. 네. 굳이 힘든 네. 굳이 힘든 길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마음이 확 느껴졌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 받아볼게요. 오늘 이슈화 되고 있는 쪽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사태죠. 이 테라 이슈로 인해서 가상화폐의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고 오히려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가 들썩이곤 있는데 네. 뭐 테마장이긴 하지만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연속적인 시세를 냈던 거는 뭐 크게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대응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답 먼저 말씀 다 해주셨고요. 연속성이 없는 지금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가져가기엔 종목 선택이 어려워요. 아직은 어떤 종목이 정말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지에 찐수혜주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종목들이 계속해서 사실 번갈아가면서 좀 주목을 받는다라는 맞아요. 네. 부분에서 연속성을 갖는 종목을 찾기가 한마디로 그 안에서 섹터 내에서의 구축이 아직도 좀 덜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다리고 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관심 가져 늦지 않은 쪽. 어차피 이제 가상화폐 중에서도 디지털 통화 관련된 종목은 우리가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또 단기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직은 종목이 너무 이게 빠르게 네. 종목이 좀 변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통화 관련된 종목 딱 부러지게 하나가 대장주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그런 섹터는 지금 그만큼 대응하기 힘든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이제 테라라든지 로드나 관련된 너무나 맞아요. 마음 네. 아픈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코인 이슈와 관련해서 좀 연관된 종목군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과감하게 결단? 가상화폐 관련 좀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뭐 가상화폐 관련 이제 디지털 화폐
뿐 네.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사실 많이 좀 힘든 국면이고요.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사실 크게 반등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가상화폐, 코인,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관련된 지수 가격과 함께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주식시장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주식시장도 위험자산에 속하지만 그렇죠. 그 위험자산 내에서 코인은 조금 더 위험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 쪽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는 수요가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주식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한번 이제 가상화폐에서 너무 좀 이렇게 대인분들은 결국은 다시 또 주식으로 돌아오시는 분위기가 조금 아닌가. 더 불안정한 쪽보다는 맞습니다. 확신을 좀 찾아가는 좀 시장 분위기에 맞습니다. 연동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희 5가지 이슈 체크 받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원픽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팀장님이 정해주신 원픽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걸까요, 팀장님? 네. 2차 전지 종목에서 가지고 네. 왔고요. 이제 소재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동박 전지박 관련된 네.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일진 머티리얼즈. 팀장님도 이제 안개에서는 벗어났다. 이제 좀 다시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관점이실까요? 네, 최근에 과도하게 맞아요. 그래서요. 과도하게 빠진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쪽에서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크게 한번 반등이 시작됐고요. 여기에 실적만 가지고는 지금 단기 실적만 가지고는 가져갈 수는 없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앞으로의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할 건데 증설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폭스바겐 그룹과 함께 스페인 내에서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럽 내 진출을 위해서 스페인 쪽으로의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에 이미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증설 효과로 인해서 약간 올해 말 정도부터는 캐파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내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증설 유럽 이슈? 시장은 지금 네. 유럽 시장을 좀 타겟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종목 중에서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 짧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일단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최근에 전고점이 이제 10만 원대 살짝 넘어섰습니다. 네. 전고점을 만약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 정도 선까지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